변화에 대해서 그렇게 선호하진 않으시죠. 그리고 이제 상권 자체가 경제활동이 가장 정점에 계신 분들은 아니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지역들은 조금 저렴하거나 네. 옛날 모습들의 이런 상권들이 많이 이어지죠. 지금 피부 시간에 좀 피부 시간이 안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일부 분들이 네. 조금 명확히 판단을 못하고 계시는 게 네. 이제 이런 지역에 뭐 사람이 많이 지나가니까 잘 될 거다 네.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청량리 시장은 그대로 갈 거고 네. 역세권 중점으로 하나의 또 도심이 형성되고 되든가 실패하든가 이거밖에 없다. 여기랑 여기랑 완전히 다른 거라니까. 기존의 청량리 시장은 딴 데서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오고 똑같은 걸 앞에서 한다고 하면 네. 같은 영업망 루트를 가져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위치가 이미 청량리 역세권의 가격하고 네. 그리고 그쪽에 있는 인프라죠. 소프트한 인프라라고 해야 되죠. 네. 인프라 자체가 네. 기존 시장권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해서 서로 침범한다는 생각은 쉽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 그러면은 역세권에 있는 구분상가랑 그 다음에 청량리 전통시장 이거는 아예 구분해서 봐야 되는 게 맞나요? 별개로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아,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GTX 같은 것 때문에 네. 청량리 역사에 대한 개발 그리고 청량리 역을 둘러싼 상업지역에 대한 개발들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계획도 추가로 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들어가는 상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청량리 시장이라고 통칭하는 지역들과는 전혀 별개 시장으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새로 지어진 건물 안에 네. 뭐 일부 구분 상가나 네. 아니면 커다란 상가 동이 들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여기서 만들어지는 상권의 성격이나 그러니까 대상으로 하는 집단이 서로 완전히 다릅니다. 그냥 그 둘은 글자 그대로 별개의 상권이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 서울 내에 아니면 수도권 내에 청량리와 같은 재래시장과 아니면 주거 형태의 뭐 단지 내 상가라던가 이런 게 같이 있는 상권이 좀 있나요? 비슷한 곳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청량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시장이 네. 뭐 일반적인 지역에 있는 시장 정도가 아니라 네. 좀 규모가 크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들 시장은 도매 영업을 중점으로 하는 곳이 많습니다. 맞아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다고 봐도 되나요? 청량리 시장을? 그 8개를 다 합한다면. 뭐 상당한 규모라고 할 수가 있죠. 다 합치게 되면은. 그래서 근데 막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오히려 청량리 시장 때문에 이런 단지 내 상가들이 어떤 게 들어와야 될지 혹시 이런 거는 또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좋을까요? 업종마다 다르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먹거리를 사는 소매로 먹거리를 산다고 하면은 네. 당연히 단지된 상가가 영향을 받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기서 사는 것보다는 네. 좀 더 저렴할 테니까요. 네. 하지만 접근성이라는 게 또 다르죠. 그러니까 어지간한 아파트 앞에 가면 이제 우리가 아는 그 대형 회사 브랜드가 아니어도 네. 그 큰 슈퍼마켓 정도의 마트가 있죠. 아파트 근처에는. 네. 이런 부분들은 접근성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잠깐 나가서 네. 바로 사가지고 들어올 수 있고 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단순하게 저쪽에 큰 시장이 있으니까 이쪽에선 그런 건 다 안 될 거다라고 평가하는 건 맞지 않죠. 또 청량리 상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유동 인구는 많은데 어르신들이 대부분이다. 이게 좋다고 봐야 될까요? 나쁘게 봐야 될까요? 어쨌든 유동 인구가 많은 거는 1차적으로는 되게 좋게 평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장단점이 다 존재합니다. 노인분들은 이제 큰 변화에 대해서 그렇게 선호하진 않으시죠.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정비 사업 쪽에 있어서는 네. 그렇게 크게 긍정적이지 않은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상권 자체가 경제활동이 가장 정점에 계신 분들은 아니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지역들은 조금 저렴하거나 네. 옛날 모습들의 이런 상권들이 많이 이어지죠. 근데 그런 걸 나쁘게 볼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청량리 역사를 나가서 시장 쪽을 방향을 가게 되면 네. 이제 먹거리 같은 것도 많이 발달이 되죠. 오가는 사람이 많으면 식당도 생기고 이런 거니까. 네. 그래서 그 근처에 이제 먹거리 골목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뭐 다른 중심 지역에 비해서는 좀 더 저렴하거나 네. 양이 좀 더 많다든가 네. 이런 식의 장점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뭐 전반적으로 나쁘게 비하하거나 네. 평가를 좋지 않게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청량리 쪽에 굉장히 많은 단지 내 상가, 뭐 구분 상가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저기 뭐 역세권이란다, 네. 좋다 네. 이런 식으로 투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 짓는 건물들에서 이제 네. 구분 상가로 분양되는 게 일반들이 접근하는 뭐 전형적인 코스죠.
네. 건물 하나를 통째로 사시는 분들은 많지가 않으니까 네. 당연히 이제 구분 상가를 하나 사거나 뭐 붙여서 몇 개를 사거나 이런 식으로 접근이 됩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수익률이 얼만큼 나와주느냐 하는 건데 네. 그 수익률을 평가하는데 반영되는 요건들이 네. 아무래도 정성평가를 크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업종이든지 간에 그 시장이 포화됐다는 업종들이 네. 꽤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커피숍이죠. 그런데 여전히 어떤 커피숍들은 장사가 잘 되죠. 네. 그리고 새로 만드는 건물에 새로 들어가는 커피숍도 네. 어딘가는 잘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단순하게 뭐 정량평가만 가지고서 이렇게 하긴 어렵고요. 그 이전에는 흔히들 막 좋은 상권으로 보는 게 뭐 배우 세대, 뭐 유동 인구, 뭐 입지, 뭐 이런 거 얘기하던데 지금은 좀 바뀌었어요. 그런 부분들은 똑같죠. 그런데 항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일부 분들이 네. 조금 명확히 판단을 못하고 계시는 게 네. 이제 이런 지역에 뭐 사람이 많이 지나가니까 잘 될 거다. 네.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성평가라고 하는 부분이 네. 꼭 크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주의할 점이 뭐가 있을까요? 이걸로 막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막 그러다 보면 진짜 되게 좋아 보인다. 그건 당연히 입장이 다른 거고 네. 시장에서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만약에 어떠한 상가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면서 이제 불법적인 사안들이나 네. 아니면 굉장히 큰 문제들, 예를 들어서 처음 설명을 할 때는 네. 상가 안에 예를 들어 기둥이 없다고 하나의 큰 공간으로 설명을 했다가 막상 건물을 만들었더니 네. 뭐 상가 출입구나 이런 곳에 기둥이 생겼다. 이런 부분으로 심각한 문제들이죠. 네. 근데 이런 부분이 아니고서는 뭐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장점만 부각하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뭐든지 본인이 많이 알아야 네. 손실을 볼 가능성이 줄어드는 겁니다. 만약에 본인이 그 상가에서 어떤 장사나 사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네. 어떤 업종을 할 만하고 네. 한 달에 임대료는 얼마까지 낼 수 있을까? 네. 얼마를 내고서 내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계산이 되지 않는다면 네. 단순하게 상가가 분양하니까 좋다라고 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임대료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또 가장 중요한 게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자리에서 어떤 네. 업종이 들어올 만한가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지금은 장사가 잘 되지만 네. 만약에 인근에 비슷한 건물들이 많이 생겨서 네. 아무런 차별성도 못 띠게 된다면은 당연히 이 건물에 대한 선호가 전부 다 높을 수가 없고 네. 그럼 여기는 수익률이나 공실률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동대문 부천장이 또 그랜드 바자르 형식의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있는 전통 시장처럼 만들어 보겠다. 청량리 시장도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실현 가능성을? 지금도 지적되는 청량리 시장의 문제점 하나가 네. 주차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시작으로 해서 동대문구에서 청량리 시장을 좀 더 현대화시키고 접근성이 높은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것 자체는 네. 충분히 시도할 수 있는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지나가는 뭐 사담이긴 한데 혹시 그 위원님 킨 빅토리아 시장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들어봤는데 못 가봤어요. 거기가 막 현대와 과거가 공존하는 시장이라고 하는데 그냥 생긴 거는 되게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해외의 주요 도시들을 보더라도 네. 그러니까 구시가와 신시가가 명확히 구별되는 데가 많습니다. 유명한 도시들은 네. 이런 식으로 현대화를 해서 네. 그 도시의 장점으로 만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에서 한약재를 대량으로 중심적으로 한다는 곳은 사실 여기 하나밖에 없죠. 네. 그 때문에 이런 장점들을 캐치해서 좀 더 좋은 쪽으로 그리고 그 지역의 랜드마크나 어떠한 가치를 가지는 관광 자원 같은 것으로 개발을 한다는 것은 네. 충분히 좋은 시도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네. 그 최근까지 진행되었던 해당 시장에 대한 도시재생 사업들이 네. 그렇게 큰 결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알려져 있기로는 그 투입된 사업비에 적지 않은 금액이 네. 이제 건물을 신축하는 쪽으로 들어갔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크게 사용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네. 이유는 충분히 자체 시장 상인회 쪽에서 네.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향후에 진행되는 도시재생 사업들에 대해서는 네. 각 시장의 상인회 같은 분들과 네. 충분히 협의를 해서 네. 과연 이분들이 실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네. 그걸 중점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방법입니다. 단순하게 외부에서 이러한 치적 사업으로 이런 걸 만들었다라는 것을 중점으로 하면은 현실과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은 청량리가 앞으로 더 나아가려면은 미래 가치가 좀 더 이제 올라가려면은 어떠한 것들이 변화가 있으면 좀 더 좋을까요?
청량리의 가치가 지금처럼 부각된 것은 아무래도 GTX 같은 광역교통망의 연계가 가장 큽니다. 네. 그 때문에 청량리가 지금보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계획된 교통망들이 네. 충실하게 현실화되고 네. 이런 부분들을 기점으로 해서 청량리 역세권과 그 네. 인접한 지역들의 구시가 지역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비 사업이나 아니면 기타 재생 사업을 충실하게 이행함으로써 도시 미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가치를 올리는 게 네.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치가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서울 내 어디랑 조금 비슷하게 따라갈 수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비슷하게 할 만한 지역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량리보다 좀 더 주거 지역으로 발달돼 있거나 네. 그런 것이 아니면 아예 이제 학령 인구에 적합하도록 자녀를 양육시키는 환경이 잘 되어 있던가 네. 이런 지역들이 서울에서 좀 더 부각을 받은 지역들이기 때문에 네. 다만 이제 조금이라도 비슷한 데를 찾자면은 네. 아무래도 2호선 서쪽에 있는 신도림 정도가 좀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신도림 같은 경우에도 몇 개의 지하철이 지나가는 역세권이고 네. 역세권을 중심으로 개발이 되어 있긴 하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많은 유동 인구들이 네. 신도림에서 소비를 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유동 인구는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아마 청량리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와, 이제 청량리를 되게 좋게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더 먼 미래에는 뭐 제2의 용산이 될 수도 있고, 뭐 마포랑도 뭐 비슷하게 볼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Handsome Billy was the same.